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수다입니다. 반도체는 수출을 할 때 거의 100% 항공 화물로 비행기에 실어서 나릅니다. 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킬로그램당 6천만 원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반도체를 지금 무게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금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실립니다. 키로당 6천만 원짜리 비행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251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2월 달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설 연휴가 끼워져 있어서 조업 일수가 많지가 않았죠. 반도체는 사실상 그 설이라고 해서 쉬는 날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출근은 안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DDR4의 가격은 863%가 폭등을 했고 DDR5는 691%. 막 이거는 정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대를 막 그냥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SK 또 마이크론까지 이 캐펙스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시장은 사상 최대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가 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공급 쇼크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도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황금기가 슈퍼사이클이 지나고 난 다음에 27년 하반기, 28년, 29년 이럴 때 이 반도체 생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가격 폭등 더하기 수출 폭발 구간입니다. 수출은 이미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이 251.6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60.8%가 올랐습니다. 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년 2월, 26년 2월, 1년하고 비교했을 때 160.8%가 오른 겁니다. 작년에 96억 5천만 달러였었는데 251억 6천만 달러니까 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흐름입니다.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수출 화물에서 중량으로 따진다면 0.6% 반도체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55.1% 대단합니다. 1kg당 4만 달러. 약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제 한마디로 해서 무게는 깃털 같은데 가치는 금 이상이죠. 특히 HBM은 킬로그램당 금값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AM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IC 트레이라 불리는 전용 케이스에 포함되어서 수백 개가 한 묶음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DRAM 한 개의 무게는 0.17g. 정말 깃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포장재를 포함하더라도 한 개당 150에서 170g. 후 불면 날아갈 정도죠. 반도체는 부피와 무게는 작지만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30년 전에는 비행기로 수출되는 것이 가발, 안경, 꽃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반도체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량 100% 비행기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DR4 이제 8GB 이게 아마 그 가격이 아마 표준입니다. 25년 2월 1년 전이죠. 1.3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3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863%를 상승했죠. DDR5 16GB는 3.79에서 30달러로 691% 올랐고 낸드 128GB는 2.29달러에서 12.67달러로 453%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공급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처에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필요한 때에 그 제품을 반도체를 살 수 있느냐가 더 큰 이슈가 돼버린 거죠.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은 컴퓨터 221.6%, 반도체가 160.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쏠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쪽하고 선박하고 이런 쪽에 너무 쏠려 있고 나머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우리 수출이 좀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폭등을 했을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HBM이 일반 D램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은 일반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보다 웨이퍼를 한 3배 정도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D램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HBM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SV라든가 고적층이라든가 수율이 낮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HBM을 만들수록 범용 D램은 점점 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의 메모리 가격은 동반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풀산업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스펙이 맞게 이제 그냥 주구장창 찍어내서 물리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그런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고객이 먼저 오더를 내는 거예요. 마치 파운드리처럼 시스템 반도체처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조차도 주문을 받아서 하니까 재고가 쌓일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27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UBS라든가 월가라든가 밸런스가 말하는 리스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 캐펙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마무리가 준공이 돼서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가 투자하는 것이 약 2천억 달러 288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일본 히로시마, 그 다음에 미국 뉴욕, 그 다음에 또 아이다호 이런 데서 그냥 동시자발적으로 팹을 하고 또 인도에도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가 이제 가동을 들어갈 거고 내년이 되면은 용인 Y1 팹에 이제 페이지 1이 가동을 하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택 캠퍼스에 P4에 페이지 4, 페이지 2가 순차적으로 내년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반도체 설비는 이제 클린룸이 건설이 되면 장비 반입을 하고 수율 안정화라고 한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대략 한 2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4, 5년도에 투자했던 것이 27년에 대량 양산 체계로 가니까 내년에 혹시 물량이 오버돼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좀 달라지긴 했죠. 가격이 폭등하면 캐펙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이 또 급증을 하죠. 증설을 하죠. 그리고 2, 3년 후에 공급이 폭발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급락하죠.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겠죠. 메모리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 부족이 27년에 끝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삼성, SK, 마이크론의 여러 팹이 가동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지금 수요량이 한 60%밖에 지금 대응을 못하니까 내년에 폭락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낙관론을 또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6년까지 2배가 증가한다. 그래서 전력망이 병목 현상이 될 수가 있다. 모든 설비가 100% 가동되기는 어렵다. 전력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적층 수율이 난이도 HBM 12단 16단 이상은 TSV가 난이도가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하죠. 열 관리가 있죠. 그래서 설비를 증설을 한다고 해서 양품 출하량이 똑같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보다 가동률 통제 전략, 삼성, SK, 마이크론 모두 과거 치킨 게임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이제 이 수요가 지금 엄청난데 공급이 내년에 늘어나죠. 그러나 아마 이 3사는 알게 모르게 수요를 아니면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또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냉정한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모건 스탠리의 이제 경고를 보면 실적 정점보다 주가 정점이 먼저 온다. 그래서 27년에는
공급 둔화가 예상이 되고 시장은 26년부터 선반영. 그러니까 주가는 올해까지 괜찮을 거라는 거죠. 올해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을 볼까요? 26년 상반기까지는 초호황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격, 실적, 현금 흐름이 최대 구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27년 중반부터는 설비 완공 시점하고 공급이 충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황금기 플러스 출구 전략 준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그 공사 기간을 당기려고 P5, P6를 뭐 1년씩 당기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 스타일로 한 줄을 요약하면 지금은 그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캐펙스는 항상 부메랑이 되어 들어온다. 그러나 이번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얼마나 다를 것이냐. 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또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맥쿼리하고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얘기인데, 특히 맥쿼리에서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합산 영업 이익률이 924조 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린 거, 삼성전자는 43조 1천억 정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47조 2천억, 두 개 합쳐봐야 한 9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거의 10배 이상이랍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럼 맥쿼리와 JP 모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서도 맥쿼리에서는 메모리 초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JP 모건에서는 변동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의 전망을 요약을 해볼까요? 스탠스가 변화됐습니다. 기존 중립에서 강한 긍정론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AI 추론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거죠. 학습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추론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라든가 HBM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리가 시스템 병목 현상으로 부상하고 낸드가 이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에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100% 상승을 전망을 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맥쿼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영업이익이 477조, 기존 대비해서 83%, 이거 내년입니다. 내년 전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SK 하이닉스는 447조 원 플러스 77%, 그래서 합계해서 924조 원이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이 말대로, 저 말이 다 맞지 않더라도 한 8, 90%만 맞는다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얘기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양사가 합산 924조 원 전망은 맥쿼리는 AI가 확산이 되고 메모리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역사적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쓴 겁니다. 걔네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JP 모건의 전망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향후 3년간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28, 9년까지 수급 격차가 지속되고 D램보다 낸드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사점은 이제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중기 구조적, 그러니까 28에서 한 30년까지 HBM뿐만 아니라 낸드도 병목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훈 회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도 가능하지만 1,000억 달러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 변동성이 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약간의 엄살이 아마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의미는 뭐냐면 AI가 이제 전환기죠. 학습에서 추론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과 동시에 변동성 또한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모두가 한꺼번에 다 좋다. 원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또 이렇게 변동성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맥쿼리는 강력한 슈퍼사이클을 진입을 선언을 하고 단기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양사가 92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년에
할 것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부족이 3년 지속 전망될 것이다. 낸드가 더 위험한 병목이다. 그러니까 JP 모건도 뭐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연기한 것은 아니에요. 3년 동안 메모리가 부족할 것인데 다만 금액을 뭐 이렇게 맥쿼리처럼 924조 이렇게 제시를 안 한 것뿐이지 상당히 높은 뭐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가 되고 메모리 병목이 심화되고 장기 공급 부족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맥쿼리는 수익 구조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를 한 거고 JP모건은 수급 구조를 강조를 했고 최태원 회장은 변동성을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고독 달팽이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월가는 지금 메모리 황금기를 외쳐지지만 기업은 AI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3년도에 적자를 많이 봤던 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